긴 명절 연휴에 느슨해진 긴장감을 틈타 주차장 차량 털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돼 있는 차량만 노렸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밤중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슬금슬금 움직이는 흰색 승용차. 갑자기 후진해 다른 차량 앞에 멈춰섭니다. 휴대전화 손전등을 켠 채 조수석에서 내린 10대 소년. 망설임 없이 다른 차량에 올라타더니 검은색 손가방 하나를 들고 내린 뒤 원래 타고 온 흰색 차로 돌아갑니다. 뒤늦게 절도 피해를 확인한 운전자는 주차장 이곳저곳을 살피다 다른 소년이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하는 장면까지 목격했다고 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사이드미러가 안 접힌 차량 가가지고 문을 딸깍딸깍 한 거죠. 하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소년은 앞서 블랙박스 영상에 담긴 흰색 차량 일당과 무관하다며 부인했습니다. 몇 살인데? 15살이에요. 아반떼 타고 온 거 아니야 너? 아닌데요. 경찰은 명절 연휴를 노린 차량 털이가 여러 건 이어졌을 것으로 보고 용의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대전 서구의 한 교차로에선 배달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부딪혀 운전자 2명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교통사고 났는데 오토바이 차 사고라고. 부상자 2명이고. 사고 충격으로 날아간 오토바이 배달통에 근처 차량들 일부가 부서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해 오른쪽에서 달리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비슷한 시각 전남 무안군 월두항 앞바다에서 4명이 타고 있던 레저용 모터보트가 파도에 뒤집혔습니다. 승객들 모두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으며 해경의 요청으로 출동한 민간 구조 선박이 약 45분 만에 전원 구조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우유와 유제품 출고가가 오늘부터 일제히 올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또 오른 건데요. 이제 대형마트에서 흰우유 1리터를 사려면 3,000원 가까이 내야 합니다. 우유를 재료로 쓰는 빵과 아이스크림 값도 줄줄이 오를 전망입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대형마트에서 2,800원대에 판매되던 서울우유와 남양유업의 흰우유 제품. 오늘부터 출고가가 각각 3%, 4.6% 올랐습니다. 인상률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데는 시간차가 있어 조만간 대형마트에선 3,000원에 육박할 걸로 예상됩니다.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 가격도 오는 6일부턴 지금보다 5.9% 비싸집니다. 메일유업, 동원 F&B 등 다른 업체도 우유를 비롯한 유제품 가격을 5%에서 많게는 9%까지 올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아이가 있어가지고 늘 사다 놓긴 하는데 가격대가 정말 매년 오르거든요. 좀 저렴한 걸 찾고 싼 걸 찾게 되더라고요. 애들 먹이는 것도. 우유, 유제품 가격이 오르는 건 마시는 우유에 쓰는 원유 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앞서 낙농가와 유업계는 지난 7월 원유 가격을 리터당 8.8%, 88원 올리고 이를 10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리터당 88원 오른 건 연간 인상폭으로는 역대 최대로 이 결정으로 리터당 원유 가격은 1,084원, 사상 처음으로 1,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이후 정부는 업계에 제품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당시 업계는 흰우유 제품 마진율은 1% 정도로 원유 가격이 오르면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유 가격이 오르면서 우유를 재료로 쓰는 아이스크림과 빵 등 간식류 가격이 줄줄이 뛰는 밀크플레이션 우려도 나옵니다. 실제로 리터당 원유 가격이 49원 오른 지난해 일부 아이스크림과 과자류는 가격이 10% 정도 비싸졌습니다. MC 뉴스 양소연입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가까스로 업무 정지 사태를 피했습니다. 셧다운 시한을 2시간여 남겨두고 의회가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일단 11월 중순까지는 시간을 벌게 된 건데요.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가 컸는데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The bill is passed, and without objection, the motion to reconsider is laid on the table.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즉 일시 업무 정지를 막기 위한 임시 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이 압도적인 지지에 공화당 의원이 절반 이상 찬성하면서 가결됐습니다. The American people have won. The extreme MAGA Republicans have lost.
이어 밤 9시를 넘어 상원도 통과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시한인 자정을 넘기기 직전 급한 불은 껐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의 강경 보수파는 메카시 의장이 민주당과 협력했다면서 불신임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If somebody wants to remove because I want to be the adult in the room, go ahead and try. If I have to risk my job for standing up for the American public, I will do that. 임시 예산안은 오는 11월 중순까지 미국 정부를 운영하기 위한 단기 지출안을 담고 있습니다. 즉 11월 중순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또 위기를 맞는 건데 공화당의 강경 보수파들은 여전히 정부 예산의 대폭 삭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반대하고 강력한 이민 규제 정책을 요구하고 있어 타협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향후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45일간의 시간을 벌게 됐지만 향후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